인연인 줄 알았는데 악연이었습니다. 싫어지더라고요. 분명히 잘못한 사람들은 저에게 사기를 친 사람들인데 누군지도 알 수도 없고 그때 당시에 무슨 귀신 홀린 것 같다는 그런 느낌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사귀게 됐거든요. 소개팅 앱에서 만나 친분을 쌓아온 남녀. 친절하고 다정했던 모습 뒤에 또 다른 얼굴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돈을 요구한 후 호련히 사라져버린 여인. 그녀를 찾습니다. 한 여인의 등장으로 바뀌어버린 일상. 성수 씨는 며칠간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모두 꿈만 같습니다. 1월 16일 정도, 16일, 17일 그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고요. 라는 어플에서 어떤 여성이 저한테 이제 말을 걸어와가지고 대화를 시작하게 됐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사진들 다 뜨거든요.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자 들어갔던 소개팅 앱. 그곳에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여성이 먼저 접근했다는데요. 대화가요. 근데 이제 이 여성이 저한테 먼저 좋아요를 누르고 저도 이제 같이 그냥 며칠 시켜서 이제 뭐 대화를 시작하게 됐고요. 자신을 돈 많은 사업가라고 소개한 여성은 친절했고 다정했습니다. 서로 안부를 물으며 친해졌는데요. 미국에서 그 부모님과 같이 사업을 하다가 한국으로 넘어왔고 지금 격리 중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진짜 돈이 많다고 이런 식의 좀 언급도 좀 있었었고요. 낯선 서울 생활에 친구가 생긴 성수 씨.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원래 그 지방 쪽에 있다가 그 뭐 일 때문에 이제 위쪽으로 올라오게 됐는데 뭐 주변에 뭐 아는 사람도 없고 해서 그냥 SNS 통해서 그냥 보고 그냥 깔아서 이제 사용하던 중에 이제 이렇게 사건에 휘말린 거 있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여성이 의문스러운 부탁을 해봤답니다. 이 어플 자체에 이제 뭐 알림이 잘 안 떠가지고 카톡으로 넘어가서 대화를 하자 그래서 그때 그분이 이제 전화번호를 저한테 알려줘가지고 그 전화번호를 받아서 또까지 추가를 해서 이제 그렇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게 됐고요. 저한테 이제 그 자기가 과거에 그 미국에 있을 때 사용하던 채팅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 한 5천만 원 정도 충전시켜놓고 썼었대요. 그리고 이제 그 쓰고 남은 자녀분이 있는데 그걸 환전을 꼭 신청하려고 환전 얘기를 하니까 하더라고요. 사기를 치는 사람. 본인이 신청하려고 해보니까 뭐 그런 거를 못하도록 차단해 놓았대요. 그래서 한 사이트를 알려주더라고요. 첫 페이지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캐릭터까지 있는 상태고요.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사이트를 알려줬답니다. 자신이 돈 세탁 의혹을 받고 있으니 대신 현금으로 환전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만한 얘기 아니야. 신청하려면은 또 이제 수수료를 내야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여성한테 이제 이거 돈이 들어가는데 이거 진짜 해도 상관이 없는 거냐? 어차피 환전 다 받고 이러면은 다 돌려받는 돈이니까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알겠다고 해서 이제 30만 원을 입금을 하고 이렇게 시작되는 거군요. 여성의 말을 믿고 환전 사이트에 수수료를 입금한 성수 씨. 네. 그런데 환전 사이트 그 신청 사이트 페이지에 가짜 사이트. 들어가니까 거기가 또 비활성화돼 있어요. 그래서 또 고객센터에 또 문의를 하니까 보유하고 있는 포인트에 대한 그 20%를 수수료를 또 지불해야지 환전 신청이 완료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이트 쪽에서 계속 수수료를 요구했다는데요. 야. 그때서야 뭔가 이상했답니다. 의심 가는 정황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이라는 그 사이트고요. 그게 환전 신청을 하면서 제가 의심이 돼가지고 찾아봤었거든요. 이제 구글에서 그 검색을 해봤는데 그 사이트가 제일 상단에 목록에 또 있었고요. 검색하신 그 실제 이 앱이랑 같은 거예요? 그 사이트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시면 이 캐릭터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은 업체에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타깃을 당하고 나서 어플 개발자한테 따로 연락을 했었고요. 이런 페이지는 쉽게 만들 수 있는 거라서 뭐 본인들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성.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범이었던 겁니다. 당했구나. 피해본 금액이 얼마 정도? 전체는 1,500만 원. 이게 꿈인가? 그냥 현실인가? 그냥 이런 생각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는 진짜 이것 때문에 신경 쓰여가지고 업무에 이제 뭐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 친분을 쌓은 뒤 사이버 머니를 환전해달라며 부탁을 하는데 그 후 환전 과정에서 다양한 이유를 대며 돈을 요구합니다.
신종 보이스피싱으로 알려진 사기 수법입니다. 피해자는 성수 씨뿐만이 아닙니다. 라는 그런 앱을 설치를 했고 대화를 주고받다가 자기가 실은 자기 돈이 어떠한 사이트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여자나 환전을 해줄 수 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송금은 아니고 문화상품권으로 피해를 당했어요. 마켓 이런 데서 100만 원씩 해하고 200만 원 만들어서 줬어요. 그렇게 해서 총 1,380만 원을 뜯겼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아,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네. 방법도 다양한데요. 70명이 넘게 계시고 있어요. 피해를 본 사람이 70여 명, 피해액은 15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에 신고한 후 한 피해자는 황당한 메일을 받았습니다. 한 달 반 지나서 제 이메일로 메일이 하나 왔어요. 저한테 이제 협박 이메일을 보냈는데 나는 너의 이메일 계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너한테 이 이메일로 보낸 것이다.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이 제 이메일이에요. 너가 찾아가야 할 돈이 이 금액인데 이 금액을 너가 다시 돌려받고 싶으면 이 금액의 2배가 되는 돈을 자기네가 코인 주소를 알려줄 테니까 코인 주소로 보내라. 만약 안 보낼 경우 그러니까 저는 뭐 야한 영화를 보거나 그런 적이 없는데 너가 야한 동영상을 보는 것도 알고 있고 너가 그런 야한 동영상을 보면서 혼자 쾌락을 느끼는 것도 난 알고 있다. 그런 것들을 다 너의 전화번호에 등록된 사람들에게 다 보낼 것이다. 환전 사이트에 이메일 주소 등록하는 날. 안 썼어요. 없어요. 근데 나는 이제 얘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 이메일 어떻게 진짜 뭐 환전 어떻게 알았지? 사이트 가입할 때 있는 거는 아이디, 닉네임, 이름. 휴대폰 속에 존재하는 사람들. 우리는 어렵게 사진 속 인물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리고 사건에 대해 물어봤는데요.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에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사람들에게 뭐 환심을 산 후에 환전을 부탁해서 금전적인 이익을 좀 취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기를 친 당사자가 아니신 거예요? 네. 이제 모르는 사람인데 SNS 이제 메시지로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사칭하고 있다고 그리고 제 사진으로 뭐 사기를 아, 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저거 연락이 맞아. 와서 사기, 알게 됐습니다. 찝찝하고 조금 짜증나기도 하고요. 일단은 다른 이제 사기당하신 분들은 제 얼굴을 사기꾼 얼굴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조금 그런 거 생각하면은 조금 기분도 안 좋고 마음이 많이 안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프로필 사진 또한 거짓이었습니다. 멀쩡한 남의 사진을 도용한 건데요. 그리고 보니 수상한 점이 또 있었다는 피해자들. 우선은 상담원이랑 미끼남이라고 친하죠.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또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면은 이 상담원이 대답하는 시간이랑 얘가 대답하는 시간이랑 비슷해요. 맞춤법도 맨날 틀려요. 쌍시옷을 몰라요. 쌍시옷을 안 써요. 시옷만 써요. 소개팅 앱에서 만난 사람과 환전 사이트의 상담원. 이 두 사람의 말투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온 사건. 이들을 잡을 수는 없는 걸까요? 아, 잡았으면 좋겠네요, 진짜. 로맨스 스캠은 얼굴도 못 본 사이에 그냥 대화로 주고받고 돈을 편취해가는 행위인데 이것은 사이트라는 중간에 보증인이 한 명 더 있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범죄죠. 이거는 이런 이제 사기범들이 만들어난 이런 이제 사이트인 거죠. 그러니까 소개팅 어플입니다. 근데 와 이제 토에는 이게 연동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단서가 될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이것은 그냥 경찰에 신고를 해도 다 범죄한 사람들은 해외에 있고 해외에서는 이제 또 한국에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해외에서 수사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얼굴도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사람한테 돈을 송금을 했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범죄자는 총책되는 근거가 안 됩니다. 잡을 수가 없다고요? 경찰에 신고하자 연락 두절이 된 보이스피싱범들. 돈 찾는 거는 사실 진짜 어느 정도 망연자실하시겠네. 포기했어요. 포기했는데 잡아서 어떻게든 죗값을 치르게 하고는 싶었거든요.
휴대전화 속에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보이스피싱. 소개팅 앱에서 접근해 SNS 메신저로 유인합니다. 그리곤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달라고 부탁하는데요. 그 후 환전 사이트에서 수수료를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이들이 대화를 할 때 쌍시옷 대신 시옷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라는데요. 신종 보이스피싱, 방심하는 순간 모두가 당할 수 있습니다. 야,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전화를 해서 금융기관이나 검찰청을 사칭해서 돈을 가로채는 방법이었는데 네. 그 수법이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이트를 만들어서 기업 직원들을 사칭해 돈을 편취하는가 하면 오늘 사례처럼 친분을 쌓고 그리고 이제 그 친분을 쌓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사기치는 방법까지 생기게 된 것이죠.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좀 본인이 조심을 해야 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그렇습니다. 안타깝기도 한데요.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온라인 친분을 이용해서 돈을 요구한다면 꼭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소개팅 어플에서 대상을 고른 뒤 대화를 시도합니다. 며칠간 개인적인 대화를 하며 친분을 쌓은 뒤 의도를 드러내는데요. 사이버머니가 있는데 현금으로 환전해달라며 부탁합니다. 문제는 환전을 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합니다. 남의 지갑을 탐내는 보이스피싱 모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